안녕하십니까. 강명리역 치과 이상돈 원장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임플란트보다 브릿지를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으로 저희 교합의 원인과 대책이란 내용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합은 임플란트 보철물이 대합치와 교합 접촉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오클루전 컨택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인프라 오클루전 혹은 언더 오클루전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2021년 도에 저희 치과에 내원을 한 환자인데요. 당시 33살의 남자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의 말에 따르면 10여 년 전에 23살 나이에 좌우 제2소우치의 임플란트 보초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임플란트 보철물이 하악과 교합 접촉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교합 상태를 분석을 해보니까 어금니 쪽에 많은 이미 기존의 크라운 보철물이 되어 있고 제3대구치에도 광범위한 우식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그 전방부 교합을 보니까 전치부가 엣지 투 엣지 바이트를 보이고 있고 소구치 견치가 크로스 바이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티리어 가이던스란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그러한 교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합이 오픈 바이트이거나 견치 소구치가 많이 마모가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엔티리어 가이던스가 매우 취약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의 측면 모습을 보면 견치 소구치가 정상적인 범위의 컨택에 있지 않고 오픈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제2소구치의 임플란트 보철이 하악과 많이 떨어져 있는 기능이 전혀 안 되는 이런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만약에 임플란트 보철이 기능이 안 된다면 우리가 애초에 이러한 그 치료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 교합 인프라 오클루전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임플란트는 페리언탈 리거멘트가 없습니다. 교합력에 의해서 자극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태이죠. 반면에 엔티리어 가이던스가 부족한 없는 그런 상태에서 구치부는 수평력에 많은 자극을 받게 됩니다. 알베올라 본은 치주인대의 자극에 의해서 성장하는 걸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나이에서는 어덜트 그로스가 아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중심으로 전방부에서 또 전방으로 앞골이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환자는 저의 케이스로서 40세 남자 환자인데 2008년도에 임플란트를 좌우 제2소구치에 실시한 환자입니다. 앞서의 환자와 거의 같은 부위에 같은 형태의 보철물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환자에서도 여기에 상당량의 저희 교합이 11년 만에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의 교합을 봐도 소구치, 견치가 많이 마모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고 또 크로스바이트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치에서도 크로스바이트의 형태를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그 정상 교합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사각 구치부에 임플란트 보철물이 저희 교합을 발생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환자는 크게 불편함을 모르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환자의 교합면 사진을 보면 임플란트의 근심 부위에 상당량의 이개가 보이고 있고 이것은 통상적인 전방부 프록시말 컨택 오프닝보다는 훨씬 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앞골의 성장도 가능했다라고 이제 우리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의 파노라마 사진을 비교 분석해 보면 2008년도 임플란트 보철물을 완성하고 난 후에 사진인데요. 임플란트의 끝단 부위와 임플란트의 탑 부위를 잇는 선을 통해서 치아의 위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2대구체의 에이펙스 부분이 11년 경과한 지점에서 상당량 하방으로 이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측에서도 그러한 그 제2대구치, 제1대구치가 훨씬 더 하방으로 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전방부는 구치부만큼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는 않은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서도 인프라오클루전의 원인을 보면 전방부 엔티리어 가이던스가 얕거나 부족한 그런 환자에서 측방력에 의한 구치부의 호리존탈 폴스가 페리온탈 리거멘트를 자극하고 알베올라 본 그로스를 통해서 이러한 그 이계가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임플란트 모철물을 새로 제작해서 교합을 컨택을 시켜주었지만 얼마 안 가서 다시 교합이 이계되는 인프라오클루전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그 현상에 대한 인프라오클루전에 대한 대책으로서 저는 엔티리어 가이던스가 약하거나 교합면 마모가 심한 환자들, 오픈 바이트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환자들에서는 임플란트보다는 크라운 앤 브릿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임플란트를 하려면 엔티리어 가이던스를 회복하고 난 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최소화하려면 밤에 나이트 가드를 장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환자가 엔티리어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임플란트보다는 브릿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임플란트 치료를 하기 이전에 앞서서 전방부의 엔티리어 가이던스를 교정이나 보철을 통해서 회복을 하고 난 후에 임플란트 보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엔티리어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나이트 가드의 사용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엔티리어 가이던스입니다. 엔티리어 가이던스의 유무를 세심히 살펴서 임플란트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